자, 오늘 삼성전자 이슈를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겨우시다고요? 아니요. 우리 시장의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잠정 실적 공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을까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8조 원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이익 전망치를 높이고 있죠. 현대차증권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근창 센터장은 애초부터 가장 높은 이익 추정치를 제시하면서 이익 10조 원 이상을 얘기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점점 이익 추정치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29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오랜만에 1조 5천억 원 가까이 샀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삼성전자였습니다. 9천억 원 넘게 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1월 11일 9만 원 수준에서 머물렀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저희 오늘 굿모닝에서 이 조선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 소장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실적이 굉장히 좋죠. 조선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것은 수주가 폭발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쉬어서 상대적으로 기저효과를 나타낸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사 이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시즌에는 만약에 실적이 우리 기대보다 못 미친다면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도요.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일단 수주 계약을 따내고요. 배를 만들고 이 커다란 배를 직접 다시 옮기는 데까지 1년에서 2년까지 걸리고 또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시차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숫자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데에는 몇 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올해 이 전망치를 보면은요. 네, 보시죠. 네, 아직은 한국조선해양이 전년비 53% 감소, 삼성중공업도 영업 적자 축소폭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년치 놓고 봤을 때 전망치는 훨씬 좋습니다만 아직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좀 시차가 있을 조선사들의 앞으로의 향방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역시 함께 오르고 있는 철강주 그리고 포스코의 요즘 신고가 행진의 주가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 정말 다 이런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선뜻 차트만 보면 굉장히 비싸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실적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지금 전혀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저희 오늘 철강주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올해 주택이 계속해서 많이 건설이 될 것 같죠. 특히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초 자재인 철강이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해서 실적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 업종에 있습니다.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종 얘기는 안 할 수가 더 없죠. 삼성전자에 이어서 반도체 이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드디어 바이오네요. 죄송합니다.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 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4월 10일부터 제약바이오 전문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암학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회의나 학회가 있으면 모멘텀이 되곤 합니다. 관련 기사는 저희 이데일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죠. 침체된 우리 바이오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서 잠시 제가 얘기를 했었던 반도체 회의 백악관에서 12일 날 있습니다. 그 전까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 12일 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역시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개별 호재가 예상이 되는 또 개별 반도체 부품 주식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호재가 되는 기업들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저희 컨텐츠 미디어 관련 회사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 KT와 LG유플러스가 제휴를 맺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수혜주들과 피해주들의 명함 또한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출발하면서 함께 지켜보실 만한 이슈들입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전일 코스피 철강업 지수가 4,953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이는 연초 대비 20.5% 상승한 것이고 2018년 8월 기록한 5,043포인트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철강 업종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철강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거의 매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인데요.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실제로 포스코가 올해에도 지금 4차례나 인상을 했는데 이번 달에도 벌써 5만 원을 톤당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수요는 회복 중인데 공급은 부족하고 여기에 향후 철강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그 3분기 이후에 완성차를 중심으로 수요 회복세가 글로벌하게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산업 전반에 관한 수요 회복 역시 회복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 공급은 즉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철강사들이 설비 가동을 크게 축소하였고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공급 부족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환경 규제와 가임 설부 해소를 이유로 2016년부터 수년간 철강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주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각국의 철강 제품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2015년 7%대에서 2020년 1%대로 크게 낮아졌고 유럽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13%대에서 5%대로 점유율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1주간 철강 제품 가격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자급 기업이 그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해줬는데 이것을 오는 10일에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중국 철강 수출 업체들에게는 마진율이 크게 하락하게 되므로 향후 수출 시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거나 수출 물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글로벌 각 지역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철강 가격은 당분간 구조적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 예상되고요. 국내 철강 업체 역시 올해는 지속적인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선반영했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하는데 현재 그 철강 업종의 주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 아직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1위 업체 포스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 수준은 PER 9.5배, PBR 0.57배이고 2위 현대제철 PER 16.8배, PBR 0.37배, 그리고 3위 동국제각은 PER 8.9배, PBR 0.6배입니다.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시장 평균 및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대모비스 지분가치 보유와 이제 막 흑자전에 성공하는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격도가 벌어짐에 따라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신규 진입은 눌림목을 이용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지금 얘기해 주셨던 철강주들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싸 보이세요? 네. 제일 싸 보이는 종목은 사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동국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대표 업종인 포스코도 아직은 좀 올라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포스코가 그래도 탑픽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등주 관심을 높게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